네, 계속해서 상승세에 대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것들을 또 봐야 될지 중요한 이슈 모아봤습니다. 자, 우선은 양극재 쪽에서 또다시 나오는 악재입니다. 이 포드 쪽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성을 주지 않게 되면서 합작 공장에 대한 건설이 중단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말 내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엠폭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 알아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또다시 한번 오를지 내릴지 50대 50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장사의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닝뉴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개 헤드라인으로 추려봤는데요. 먼저 펩트론이 1,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로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펩트론 하한가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포드로 인해 에코프로 SK온 캐나다 합작 공장 건설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이재명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 85%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엠폭스 대응에 실패하면 아프리카를 넘어서 전체 지구촌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고요. 아시아 전기가스주 18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AI 효과 등 덕분입니다. 증시가 안개 속인 가운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장사의 목표 주가가 반은 상향되고 반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먼저 펩트론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시설자금 등 약 1,200억 원을 조달하고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이후 장마감 공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12.7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주당 45,450원에 신주 264만 주가 발행됩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자금 650억 원, 운영자금 55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펩트론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펩타이드 기반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 수요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 거점 확보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펩트론은 오는 2026년 6월 신공장 준공을 목표로 총 650억 원 투입할 계획인데요. 회사 측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택한 이유는 회사 비전과 성장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며 글로벌 공급에 대비해서 스케일업 공정을 확립하고 후속적인 해외 생산 기술 이전을 위해서 검증된 대규모 생산시설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펩트론의 주가는 지난 7월 말에 87,900원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에 30%가량 주가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하락한 상태였는데요.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10%의 하락이었는데 오늘 본장에서도 하락으로 기울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펩트론의 주가 향방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 중단 소식인데요.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과 2차 전지 제조업체 SK온,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함께 짓고 있는 캐나다 양극재 공장 또다시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전기차 캐즘 여파로 포드가 주요 모델 양산 시점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공장 건설이 늦춰지면 SK온과 에코프로비엠이 계획한 해외 생산 거점 구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8일 캐나다 현지 매체 라프레스에 따르면 SK온과 에코프로비엠, 포드가 캐나다 퀘벡주 베칸쿠르에서 짓고 있는 양극재 공장 건설 지난 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지난 4월 공장 건설이 일시 중단됐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의 건설 시공사 선정 문제였는데 한 달 뒤에 공장 건설이 재개된 바가 있습니다. 베칸쿠르시 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짓는 양극재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연산 4만 5천 톤 규모의 양극재 양산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 건설이 중단된 표면적인 이유는
공장 재설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포드가 전기차 전략을 변경한 여파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달 초에 대형 전기차 개발 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형 전기 픽업 트럭의 이 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소형 전기차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가능한 한 빨리 공장 건설을 재개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중장기적인 전기차 전략을 확정짓지 못한 포드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장 지연으로 양산 목표 시점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르투갈 공항 인근의 한 렌터카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로 차량 200대가 전소됐다는 소식이 또 주말 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배터리주의 반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수급 동향이 오늘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대표 선거에서 최종 85.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었던 77.7% 득표율 넘어선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며 당대표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취임 이후에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면서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서 최저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이 같은 호재에 반응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관련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에이텍, 이스타코, 대한금속, CS, 토탈소프트 같은 종목들 이재명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반응할지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엠폭스 소식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이 질병이 전 세계로 번져 인명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세계보건 전문가들은 엠폭스 발병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해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8,700명 이상이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500명 넘는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엠폭스 감염자를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전문가들은 새롭고 더 위험한 변이의 확산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전 세계의 위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 강세를 보였었던 엠폭스 관련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금요일에 파미셀, 미코바이오메드, 캐스피온이 나란히 상한가로 마감됐었던 강세 종목이었고요. 녹십자 MS, 바이오노트, 제놀루션 등도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진 매트릭스, 오상 헬스케어, HLB 테라퓨틱스, 미코바이오메드 등이 엠폭스 관련주로 금요일장에 움직였습니다. 오늘장 움직임도 함께 체크하시죠. 다음은 아시아 유틸리티주 랠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시아 지역의 유틸리티 기업의 주가가 18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MSCI 아시아 태평양 유틸리티 지수가 올해 들어서 약 14% 오르면서 2006년 이후에 최고 기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보도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MSCI 아시아 태평양 업종별 지수 11개 가운데 기술주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아시아 증시에서 유틸리티주가 의외로 부상했으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상승 배경으로는 정부의 지원책, AI 관련한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 그리고 전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우려 등으로 인해서 경기 방어주로서 또 배당주로서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대한전선, 한국가스공사, HD 현대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상장사 목표 주가 상향 하향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대부분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제시한 것을 보시면 주요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 또 절반은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호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대내외 변수가 쌓여서 불확실성이 커진 최근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것은 바로 GS건설인데요. GS건설 평균 목표 주가가 17,167원에서 23,929원으로 40%가량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은 주택사업부의 원가율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난 데다 주택시장 반등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전력기기 조선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HD현대그룹 상장사에 대한 주가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부분을 증권사 목표 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SKI테크놀로지가 목표 주가가 크게 하향 조정됐고요. 카카오페이, LNF, ISC, 에코프로비엠, WCP, 나노신소재 등의 주가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